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공방과 국회의 내란특검법 부결까지 지역민의 답답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 시민사회는 윤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집회와 시국대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수사기관의 혼선과 대통령 경호처의 완강함에 시민들은 답답함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남동 관저로 찾아가 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나선 여당 의원들에 대한 비판도 거셉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의원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나라의 미래가 사실 걱정되기도 합니다. 근데 앞으로 또박 하나씩 처리해 나가면서 지역에서는 즉각적인 대통령 체포와 내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지난달 내란 사태가 벌어진 후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부권에서도 집회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거리에 모여 촛불을 들고 응원봉을 흔들며 대통령 탄핵부터 체포까지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지역에서 주말 집회를 이어갈 방침으로 종교계 등 각계와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불의한 세력들이 먼저 청산되어지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보다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전환이 되기. 여수와 순천에서는 내일 오후 4시 각각 흥국체육관 연양동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시국대회와 촛불광장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의 장례와 발인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도 철거하지 않았던 지역 분향소도 오늘 모두 운영을 종료하는데요. 마지막까지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떠나간 은사를 추모하는 메모가 바람에 나부낍니다. 형형색색 메모장에 꾹꾹 눌러 쓴 추모의 글이 빼곡합니다. 손편지가 세찬 바람에 날아갈까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도 분주합니다. 참사 후 13일째 애도하는 발길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순천 시민들도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하고 있어서 앞으로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고. 이번 참사로 순천과 여수 등 전남 동부권에선 14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민들이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지자 일선 시군은 분향소를 연장 운영해 왔습니다. 참사 희생자들의 장례와 발인이 대부분 마무리되자 여수와 순천, 광양의 분향소는 오늘로 운영을 종료합니다. 전남 동부권에서만 약 7,000명이 넘는 추모객들이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어쩌다 보니 저희 전라남도 쪽에 거주하신 분들이 이제 돌아가신 게 많이 유감스럽고 좀 더 행복해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남는 분들이. 슬픔을 위로하는 따뜻한 나눔도 이어졌습니다. 한국전력 여수와 광양, 고흥지사는 추모객들을 위해 커피와 케이크, 핫팩 등을 기부했습니다. 또 추운 날씨,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도 계속됐습니다. 음료수를 고생하신다고 하면서 그냥 저도 모르는 사이에 놓고 그냥 뒤돌아서 가셔버리는데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인사를 못한 것이 좀. 분향소는 철거되지만 조이록과 손편지 등은 지자체가 따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13일간 운영된 분향소를 방문해 주셔서 추모도 해주시고 소중한 기록도 남겨주셨습니다. 이 자료들은 저희가 보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전남 각 시군에 설치된 분향소는 대부분 철거되지만 전남도청 만남의 광장과 무안공항에 설치된 합동 분향소는 당분간 계속 운영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한 악성 댓글과 허위 정보 유포에 경찰이 무관용 원칙을 선포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도 유가족과 자원봉사자를 향한 허위 비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나온 보도 내용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추모객을 가장한 이들이 구호 물품을 가져갔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제목에는 한결같이 싹쓸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싹쓸이라고 표현하고 싹쓸이라는 거는 다 가져가고 계신 상태인데 물어보지 않고 또 그렇게 해버린 것 같아요. 해당 보도에는 지역 비하는 물론 또 다른 참사의 아픔까지 조롱하는 댓글들이 달려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구호 물품은 관리 대장을 통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며 확인 과정도 없이 쏟아내는 보도가 유족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게끔 정말 옆에서 주변에서 잘 응원해 주시고 독려해 주셔야만이 자원봉사활동 더 열심히 하실 수 있습니다. 허위 비방과 악성 댓글 등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경찰은 현재까지 모니터링 등을 통해 173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참사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글을 올린 피의자 2명을 검거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173건의 사건을 접수해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도 17건의 사건을 수사 중에 있고 현재 2명의 피해자를 검거하였습니다. 슬픔으로 메워진 무안공항, 참사의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지 않기 위한 배려의 자세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참사 유족들이 장례를 마치고 무안공항에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어제 무안공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장례를 마치고 유류품 인도나 합동 추모제 준비 등을 위해 공항에 돌아온 유족들이 현재 쉼터 9개 동을 사용 중이라면서 언제든 유족들이 머물 수 있도록 청소와 방역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박한신 유족 대표는 현재 장례와 추모제 준비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사고 조사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유족들에게 상세히 설명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동북권 민생 현장을 찾아 소상공인 기업인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순천 중앙상가를 방문해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고충을 청취했습니다. 이어 석유화학 산업 부진으로 적자를 기록한 여수산단의 한 공장을 찾아 대규모 국가사업 확보, 예비비 지원 등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정치적 불안정성과 경기 침체에 따라 총 1,185억 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취약계층이 몸을 녹일 수 있도록 광주시는 한파 응급대피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난방용품도 갖추지 못한 채 보여주기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동구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한파의 취약계층이 몸을 녹일 수 있는 한파 응급대피소입니다. 대피소가 어디에 있냐고 묻자 1층이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저희 지금 여기 대기실이나 여기 1층 정도에서 머물렀다 가시는 걸로. 로비에는 손님들이 많은 데다 바깥의 난방기구라고는 벽에 달린 히터가 전부입니다. 광주 북구에서는 구청의 상황실을 한파 응급대피소로 지정했습니다. 북구의 유일한 응급대피소지만 책상과 의자만 놓여 있습니다.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난방 텐트와 침낭, 컵라면 등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상황실을 한파 응급 대피소로 지정하다 보니 평상시에는 이렇게 문이 잠겨 있습니다. 광주시는 한파의 취약계층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각 구별로 응급대피소를 1개씩 지정했습니다. 한파특보가 내려지면 24시간 동안 운영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대피소를 알리는 표지판도 없는 데다 24시간 동안 운영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추위를 피해 대피소를 찾아오면 그제서야 문을 열고 준비한다는 식입니다. 전화를 주시면은 이제 저희가 출근해서 문을 여는 거 여러 개 되는 형식이라서. 이에 대해 광주시는 대피소 운영을 미숙하게 했다며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파의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면서 대피소를 보여주기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불법 양식이 성행하면서 물김값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높은 물김값에 어려움을 겪던 김 가공 공장들은 가동률을 높여보고는 있지만 널뛰는 가격에 우려가 여전합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 가공 공장이 밀집한 목포 대양산단. 16개 탱크가 비워지기 무섭게 줄줄이 대기한 운반차에서 또다시 물김이 들어옵니다. 김 가공 공장에는 이처럼 저렴한 가격으로 사들인 물김으로 모든 탱크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한 70% 정도 가동을 했었는데 올해는 좀 물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100% 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가격을 상한선, 하한선을 정해놓고 뭐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인근 신안 지역 공장도 남아도는 물김을 더 이상 처리할 수 없어 난감할 정도입니다. 공장들은 저렴한 물김 가격이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결국 예측이 불가능한 급등과 급락은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버리면 저희도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이제 구매 시기나 이런 게 좀 애매하죠. 저희 생산 단가는 있는데 말하자면 그 이제 구매자 바이어들은 이제 더 낮은 단가를 원한다던가. 다급해진 일부 어민들이 직접 불법 김양식장 고발에 나서며 마을 주민 간 갈등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또 불신이 오고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봐도 그냥 이 사과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에서 이렇게 해줘야지, 받침을 해줘야지. 한편 전라남도는 이달 초부터 불법 무면허 김 양식장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작해 지금까지 고흥과 신안 등에서 24건을 적발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길 가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대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대성 측 변호인으로부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박대성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거듭 부인해왔습니다. 지난해 9월 박대성은 순천시 조례동의 한 도로에서 아무 관계없는 10대 여성을 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으며 범행 뒤 흉기를 쏘지 않채 추가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눈발 날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여수 영하 3도, 순천 영하 5도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 0.5m에서 1.5m, 먼바다 0.5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여수의 만조 시각은 오전 7시 23분, 간조 시각은 오후 1시 37분입니다. 전국에서 화물차 사고 사망자 수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광주 전남 지역에선 관련 사망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광주 전남 지역의 한 해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86명으로 전년 24명 대비 38.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공단은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0개월간 호남권 고속도로 주요 지점에서 합동 단속을 벌여 적재 불량 등 1,20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순천 지역 출생아 수가 6년 연속 전남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순천 지역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43명 증가한 1,452명으로 전남 지역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출생아 수를 기록했습니다. 순천시는 출생수당과 방학기간 돌봄센터 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산후 조리 비용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양기업들이 올해 1분기 기업 경기 역시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양상공회의소가 지역기업 100여 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5일부터 5일 동안 2025년 1분기 기업 경기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BSI가 66.7%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